자, 여러분, 이제부터 그럼 저희 토익 else 리스닝 공부법 그리고 리뷰법 얘기해 볼게요. 우선 시작은 이걸로 가죠. 파트 1 디렉션 시간에 뭐 할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나요? 보통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첫 번째는 파트 3로 가서 질문과 보기를 해석해 둔다. 아니면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저처럼 101번부터 108번 내지는 10번, 즉 RC 문제 파트 5를 푼다. 저는 추천하는 건 파트 5 풀기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면 여러분 시험장에 가보면 알아요. RC 시간은 항상 모자랍니다. 그 모자란 시간을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서 이 LC 디렉션 시간을 이용해서 몇 문제라도 풀어두면 나중에 RC 가서 조금 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막 열심히 풀다가 방송에서 나와요. 파트 1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들리는 순간 재빨리 앞으로 와서 1번 사진을 보고 계셔야 합니다. 그죠? 자, 우리 오늘 문제풀이법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샘플로 문제를 같이 계속 풀자고 할 거라서 파트 1 제가 준비한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죠? 그죠? 5번하고 6번. 앞에 펜이랑 그리고 종이가 있으시다면 같이 푸시면서 5번의 정답 그리고 6번의 정답이 무엇일까 한번 마킹해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럼 저희 한번 음원 들으면서 같이 풀어요.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passing a plate of food to a woman. B, They are putting on an apron. C, Some workers are preparing a meal. D. A woman is arranging cooking utensils.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A stairway railing is being fixed. B, The floor is partially covered by a rug. C, A framed picture is hanging above a couch. D. A light fixture is mounted on the ceiling. 네, 되셨나요? 정답은 나온 거죠? 첫 번째 문제는 C, 두 번째 문제는 마지막 D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풀었나 혹시 살짝 보셨나요? 오케이. 자, 그거를 한번 정리해보면, 파트 1 문제 풀 때 일단 제가 정답 하나를 막 찾지 않았죠. 그게 아니고, 오답을 소거해 가면서 나머지를 정답으로 추려낸다. 즉, 맨 처음 거 듣고, 아니면 뭐 X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 들었는데 잘 모르겠거나 헷갈리면 세모.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오답과 정답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셔야 해요. 정답 하나를 찾으려고 하면 파트 1이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오답을 소거해내는 방식으로 가시면 파트 1이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보면 딱 답안지를 끼고 듣자마자 바로바로 뭐 했어요? 마킹했죠. 그죠? 파트 1은 마킹은 바로바로 답안지에 하기로 하자. 요거 두 개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오답을 소거해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 이거잖아요. 우리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 중에서 하나를 좀 예시로 끌고 와서 어떻게 오답을 소거하라는 건가?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지금 풀었던 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A번을 쭉 들었어요. 지금 방금 듣고 오셨으니까. A번 듣다가 나는 여기에서 이거 오답이야. 버려야겠다. 무슨 단어가 딱 걸렸을까요? 맞아요. 남자가 보이긴 했지만 이 남자가 뭔가를 건네주는 건 아니니까 앞에서 벌써 passing 듣고 탈락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B번에 막 듣다가 어디에서 탈락?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토익이 진짜 좋아하는 함정이잖아요. put on 이라고 하면 옷을 뭐 하는 거? 입고 있는 동작이어야 하는데 둘은 벌써 에이프론을 입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럴 거니까 put on, 걸려 탈락. 자, 그리고 C번 들었더니 사람들이 뭔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거죠. 오답 속어는 안 돼요. 자, 그리고 D번은 뭐라고 하나 들어봤더니 여자는 보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요리 기구를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탈락해서 정답은 C, 바로 답안지 마킹. 요런 식으로 자꾸만 풀어보시란 얘기예요. 파트 1 오답을 소거하자.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여러분 채점하시죠? 채점할 때 어떻게 하세요? 맞았다, 틀렸다 표시하시고 그리고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다가 정답은 C네 이렇게 쓰시나요? 그거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하지 말고 제가 지금부터 하라는 방식으로 리뷰를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성적이 오르실 거예요. 자, 그럼 파트 1 리뷰법 얘기 들어갑니다. 일단 제가 방금 틀렸다는 표시만 하자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틀린 문제를 저희는 다시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예를 들어 A를 썼는데 오답이어서 틀렸으면
그럼 이번에는 A를 제외한 나머지 B, C, D 중에서 다시 한번 정답을 골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정답 이번에 맞았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하셔야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틀린 문제는 꼭 딕테이션을 해보세요. 딕테이션? 이게 뭐 하라는 건가요? 맞아요. 받아쓰기를 한번 해보자. 받아쓰기는 사실 귀찮은 작업이기는 해요. 그죠? 이거 듣고 계속 써야 하니까 하지만 요거 해보면 진짜 좋은 건 나의 문제점이 뭔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아예 모르는 단어였는지 아니면 아는 단어였지만 발음을 엉뚱하게 알고 있었던 건지 요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딕테이션은 LC에서는 필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저희가 딕테이션 또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종이 갖고 계시죠? 연필도 있고. 자, 그럼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서 제가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Number 6. A, A stairway railing is being fixed. B, The floor is partially covered by a rug. C, A framed picture is hanging above a couch. D, A light fixture is mounted on the ceiling. 여러분 어떠세요? 잘 적으셨어요? 제가 뭘 적었어야 했는가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요 정도. 아, 근데 여기서 참고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 이렇게 꼼꼼하게 다 적어야 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핵심인 단어 위주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스펠링 중간에 틀리는 거 상관없으세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럼 문장에서 핵심은 어떤 품사가 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A번이라면 어떤 단어는 적혀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명사, 계단 난간, 그리고 동사인 뭐라고? being fixed. 지금 수리가 되고 있는 중이다. 계속 그래요. B번도 명사 뭐? floor. 그리고 동사가 covered. 뒤에 보니까 rug.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적혀 있는 거에 요 정도 선에서 적혀 있으면 저 오케이. 잘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C번도 볼까요? 당연히 picture. 그리고 나서 동사가 hanging. 걸려있다. 뭐 위에? couch. 카우치는 소파의 다른 말이죠. 그리고 D번이 아까 정답이었잖아요. 위에 걸려있는 뭐 보이십니까? 그렇죠. 조명기구, light fixture. 그리고 뭐가 매달려 있거나 부착이 되어 있을 때 C번에 있는 hang이라는 동사도 쓰지만 D번도 많이 씁니다. mount. 그리고 당연히 천장에 매달려 있을 거니까 ceiling. 이렇게 딕테이션까지 하시면 파트 1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요새 파트 2가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정열은 공부할 때 어디다 더 많이 쏟는다? 파트 2. 그죠? 여기 진짜 중요한 거. 우리 디렉션 시간부터 또 얘기해 볼까요? 파트 2 디렉션 시간은 진짜 짧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어디로 왔다 갔다 할 시간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시간에 도대체 뭘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세요. 파트 2는 제가 뭐 하나 잘 보시고 위에다가 A, B, C 쓰더니 쭉쭉쭉 선을 긋네요. 그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아까 우리가 파트 1에서 정답 하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자 했어요? 오답을 소거하자. 똑같은 전략을 저희가 파트 2에서도 쓸 거예요. 파트 2 역시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정답. 세모네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세모였던 걸 정답으로. 이런 식으로 오답을 소거해 내기 위해서 요 작업을 미리 해 두시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수월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파트 2도 우리 두 문제 풀고 문제풀이 전략 그리고 리뷰법 들어갈게요. 준비되셨습니까? 두 문제 7번하고 8번 풀게요. Number 7. When is the fundraising committee going to meet? A, Downstairs in the meeting room. B, We have enough money in the budget. C, I'll check the email Mike sent us. Number 8. The man standing next to the vice president is today's keynote speaker. A, Mr. Smith usually unlocks it. B, The present is for Martin. C, Isn't he a renowned author? 네,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바로바로 마킹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정답은 바로바로 답안지에 마킹하는 거 추천합니다. 그럼 파트 1, 2가 이거는 똑같은 거네요. 자, 그리고 틀린 문제
마찬가지 다시 풀어보시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트 1처럼 딕테이션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까지 하면 좋다 이번에는 쉐도잉 하는 것까지 저희가 연습을 하면 좋아요. 여러분 쉐도잉이란 말 요새 진짜 많이 쓰니까 들어보셨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음원 틀어놓고 따라 말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하되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두세 번 정도만 엘스니까 하기로 할게요. 이게 원래 스피킹 할 때는 굉장히 여러 번 하라고 합니다. 몇십 번 하라고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딕테이션 한번 해보고 다만 제가 모든 문제를 하라고 안 했어요. 뭐 하는 거? 틀린 문제 위주로 딕테이션하고 그리고 쉐도잉까지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럼 근데 저희 아까 딕테이션 하는 건 같이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쉐도잉 하는 것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자, 제가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두 번째 걸 갖고 왔고요. 저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이거 소리내서 하는 거잖아요. 해주세요. 오케이, 준비되셨으면 한번 해볼게요. Number 8. The man standing next to the vice president is today's keynote speaker. A, Mr. Smith usually unlocks it. B, The present is for Martin. C, Isn't he a renowned author? 자, 이렇게 쉐도잉 연습까지 다 하면 파트 2 리뷰도 끝이 난 거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는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파트 3, 4로 넘어왔습니다. 이상하죠? 파트 3이 아니고 파트 3, 4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문제 푸는 방식이나 그리고 리뷰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자, 묶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 얘네 디렉션 나올 때 뭐 하세요? 이 디렉션 시간에는 진짜 중요한 걸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있는 지문에 문제들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A, B, C, D 보기를 계속 보셔야 돼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다 못 읽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읽어둘 수만 있으면 파트 3, 4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문제 하나 샘플로 풀고 나서 어떻게 문제를 읽어야 하고 A, B, C, D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자 저희 같이 푸는 거 마지막입니다. 파트 3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되셨으면 저희 음원 들어요.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morning, you've reached Murray Dental Center. How may I help you? Hi, this is Tyler Mendez. I have an appointment with Dr. Wilson at 2 p.m. Well, the thing is, I don't think I can make it because I have to attend an urgent meeting with my client later today. Would you like to reschedule your appointment for another day? Do you have anything open on Wednesday morning or Thursday afternoon? Hold on a minute. I can put you in for 11 a.m. on Wednesday. How does that sound? That's perfect. Since this is your first appointment with Dr. Wilson, please come to the office 15 minutes early to fill out medical forms. And don't forget to bring your insurance card. Number 32. Where does the woman work? 여러분 대화가 끝나면 그 다음에 32번, 33번, 34번 문제를 읽어는 주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그 문제를 풀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동안은 그 다음에 있는 문제와 A, B, C, D 보기를 읽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 파트 3, 4 문제풀이 전략 그리고 리뷰법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제가 띄워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아까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어요. 일단 파트 3, 4를 거진다 맞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문제 3개와 선택지를 모두 미리 읽어두는 게 핵심이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파트 3, 4를 거의 다 맞추는 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문제를 보지? 선택지는 그 긴 것들을 어떻게 다 읽으란 얘기냐? 제가 이거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저희 마킹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아까 파트 1, 2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맞아요. 바로바로 하자. 그거는 바로바로 할 시간적 여유가 되니까. 근데 파트 3, 4는 약간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죠. 왜요? 아까 제가 방금 앞에서 뭐라고 했죠?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선택지 읽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거 바로바로 마킹하다가 좀 헷갈릴 것 같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마킹을 그냥 100번이 다 끝나고 나서 69문제를 한꺼번에 마킹을 해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else 디렉션 처음 나올 때 뭐 풀라고 했죠? 저는 파트 5 푸는 거 강력 추천한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도 해요. 이거 마킹 100번 끝나고 한꺼번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거 무슨 시간을 쪼개서 마킹한다는 얘기일까요? 맞죠? RC 시간을 쪼개서 LC 마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LC 나올 때는 뭘 좀 풀어놨었어야 했다? RC를 풀어두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파트 3, 4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얘기합니다. 자, 이거. 문제를 읽을 때는 뭘 뽑아야 한다? 키워드. 여러분, 키워드라는 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문제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통째로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만 뽑아서 그거 위주로 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물론 제가 키워드는 어떻게 뽑는지 얘기해 드리겠죠. 그리고 A, B, C, D 보기가 한 단어씩이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나 짧은 보기보다는 보통 문장, 조금 긴 보기가 나올 거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기를 읽어야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보기를 다 읽을 수 있을까? 이 얘기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 문제 키워드 뽑는 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나오면 저는 무조건 키워드 뽑습니다 라고 하는 6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고유명사. 여러분 토익에 나오는 3대 고유명사 혹시 아시나요? 사람 이름, 회사 이름, 그리고 그 회사가 만들어서 파는 제품 이름, 이런 것들. 고유명사 나오면 아싸 무조건 잡고, 자 그리고 나서 시간만 잡나요? 아니면 장소, 그리고 숫자, 뭐 $30 그러면 30 기억하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없으면 주로 핵심은 아까 계속 얘기했던 명사 아니면 동사 위주로 갑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풀었던 세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32번 쭉 빠르게 보면서 이 단어 어떤 단어에 더 눈길을 주시겠어요? 저는 woman, 여자, 그리고 work. 그죠? 여자 근무지를 물어봤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빨리빨리 치고 넘기셔야 돼요. 자, 33번도 해요. 어떤 단어? 남자. 그죠? 남자만의 답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라고 하면 저는 이거 할래요. afternoon. 시간하고 연관이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34번이면 뭐 하실래요? 남자인가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일찍 도착하다. 일찍 이런 것도 시간하고 연관이 있을 거니까 중요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처럼 문제 키워드만 잘 뽑아도 대화를 듣다가 어느 문장에서 정답이 나올지 그게 바로바로 캐치가 되세요. 그러니까 문제 키워드 뽑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죠. 문제만 읽는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A, B, C, D. 보기는 그럼 또 어떻게 읽을 것이냐. 여러분 제가 위에다 띄워드렸어요. 보기는 무슨 품사 위주로 가자? 맞습니다. 명사 위주로. 보통 답은 어디에서 갈린다? 명사에서 갈린다. 이렇게만 볼 수 있어도 조금 더 여러분의 읽는 속도가 빨라지실 거예요. 그럼 저희 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33번 A번 읽었다 쭉 보면서 무역박람회 나오면 이거 답 써야지. 이런 느낌. B번 읽고 나서 정근 나오면 B번 답 써야지. C번이면 회의실 나오면 C번 정답해야지. D번이면 고객 나오면 D번 정답해야지. 이런 느낌이라고요. 됐죠? 보기는 뭐 위주로 간다? 명사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키워드도 잘 뽑았고 보기도 명사 위주로 잘 읽었어요. 문제를 잘 풀었다고 생각했으나 채점을 했더니 또 틀리는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파트 3, 4 그럼 틀린 거 나왔을 때 얘네는 리뷰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3가지로 이번에는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틀린 문제 다시 푸는 건 뭐 새롭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는 새롭습니다. 제가 뭐 하라고 했냐면 틀린 문제를 그냥 다시 푸지 마시고 풀기 전에 해당하는 그 문제의 질문과 A, B, C, D 보기를 꼼꼼하게 해석을 해보고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꼼꼼하게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 하나 있긴 한데 알려드릴게요. 그 문제지에다가 한번 우리말로 적어보세요. 이게 적어보는 것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보고 나서 나중에 해설지에 해석과 맞춰보면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요. 자, 틀린 문제 다시 풀었다면 이제 리뷰 2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틀린 문제가 있었던 영문 지문 있잖아요. 해설지에. 그거 전체를 이번에는 꼼꼼하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제가 요거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파트 3, 4에서 막 틀리는 개수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과연 리스닝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리딩이 안 되는 건가? 그죠? 여러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히 들어서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취약점이 어디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영문 지문 전체를 한번 해석해 보시고 물론 당연히 해설지 해석과 맞춰 보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성우와 함께 지문 전체를 2-3번 따라 읽는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딕테이션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딕테이션 하면 진짜
좋기는 하겠죠. 근데 그건 너무 이상적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딕테이션 하는 대신에 파트 3, 4는 뭘 하기로 하자? 맞습니다. 지문 전체를 해석하는 걸로 대체하기로 할게요. 자, 그리고 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파트 3, 4의 꽃은 바로 패러프리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풀다가 나왔던 혹시 놓친 패러프리징이 있다면 보시고 나만의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답 노트 쓰는 거를 별로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 귀찮아서 싫어하는데 만약에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다면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파트 3, 4 그리고 나중에 RC 파트 7의 패러프리징 표현들을 쭉 정리를 하자. 예를 들어 아까 저희가 풀었던 거에 나왔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뭔가를 작성하다라고 하면 fill out. 근데 이게 보기에서는 뭐로 바뀌었다? complete. 그렇죠? 분명히 대화에서는 뭐가 들렸다? form, 서류 양식. 근데 이게 뭐로 바뀌었다? paperwork.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파트 3, 4 푸는 속도 그리고 정확도가 훨씬 더 지금보다 올라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파트 3, 4에서 조언 하나만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42번처럼 생긴 문제 아시죠? 일명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을 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5개 나오는 와중에 보통 3개 이상의 난이도가 상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분명히 나 따옴표 안에 있는 말 듣고 그 다음에 있는 문장까지도 들은 것 같은데 아무리 2개를 이렇게 쭉 이해를 해봐도 A, B, C, D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을 수 있죠. 이럴 때는 그냥 포기하고 아무거나 찍고 그 다음 문제를 푸시는 게 맞으세요. 이런 문제가 중간에 나왔을 때 너무 이 문제 하나 맞추자고 고민을 하시다가는 어차피 이 문제는 대부분 틀릴 것이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 다음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제 말은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문제에 한정해서 맞습니다.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는 그렇게 풀 수도 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문제풀이법을 모의고사 풀 때 자꾸만 적용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매 회마다 난이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틀린 개수가 어제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실제 시험이라는 것만 잊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익 LC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출퇴근할 때, 학교 갈 때, 아니면 운동할 때도 귀로는 계속 LC, 음원, 빈출 문장을 듣는 거죠. 이게 지겹고 쉬울 수는 있지만 시험 보러 가기 딱 전까지만 좀 참고 해주시면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